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2조 첫 번째 발표자 이혜리입니다. 저희 2조는 수열에 대해서 준비했는데요. 선생님들이 차례대로 나와서 다양한 수열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중에 등차 수열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요. 등차 수열을 아주 쉽게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보시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열의 종류는 선생님들이 말씀해 주실 거고요. 등차 수열을 말씀드리기 전에 사실 수열이 어떤 건지도 모르는데 등차 수열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등차 수열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수열이란 하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네, 공부를 되게 잘하셔서 그런 생각이 드시지만 전 처음에 수열을 들었을 때 수열?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굉장히 어렵고 굉장히 힘든 그런 어떤 단어로 생각을 했었는데 수열이라고 생각하면 전혀 어렵지 않아요. 제가 한번 이 숫자의 나열을 한번 보여드릴 텐데 1, 3, 물음표 7, 9라는 숫자가 있습니다. 물음표에는 혹시 어떤 숫자가 들어갈까요? 5. 맞아요. 저희는 당연하게 5가 들어간다고 알고 있고 아이들도 어떤 숫자가 들어갈까? 라고 물어봤을 때 당연하게 5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수열이라는 것을 알고 있을까요? 전혀 알지 못합니다. 아이들은. 그냥 이 수의 나열 속에서 규칙을 찾아내서 아이들은 풀이를 한 거고요. 이렇게 숫자의 규칙성을 찾아내서 나열된 것들을 수열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수열들의 1, 3, 5, 7, 9 하나하나들을 항이라고 표현하고요. 1은 첫 번째 있기 때문에 첫째 항, 두 번째 있기 때문에 3은 둘째 항,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이렇게 점점 늘어나겠죠. 그래서 n번째 있는 것을 n번째 항, 그것을 저희는 일반항이라고 표현합니다. 첫째 항은 그냥 영어로 A1이라고 표기하고요. 두 번째이기 때문에 A2, 그것도 동일하게 n번째는 A의 n이라고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열이라는 것은 어떻게 또 표현하냐면 중괄호를 써서 이렇게 저희가 수학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고요. 이 수열의 일반항은 AN은 2n-1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건 뒤에서 살짝 다시 한번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등차 수열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같을 등의 차이가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희는 방금 전에 제가 두 번째 항이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두 번째 항인 3에서 첫 번째 항인 1을 뺐을 때 무엇이 나오나요? 2가 나오죠. 그러면 5에서 3을 뺐을 때 세 번째 항에서 두 번째 항을 뺐을 때도 동일하게 2. 계속적으로 그렇게 뺐을 때는 A의 n에서 A의 n-1을 뺐을 때 동일하게 2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같은 차이를 보이는데요. 이것들을 공차라고 합니다. 공차는 왜 D라고 표현했냐면 잠깐 제가 영어를 쓰면 common difference라는 것을 공차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D를 따와서 그냥 D라고 이야기한 거고요. 그러면 등차 수열은 일정한 수를 계속 더하거나 빼는 수열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항을 한번 볼 건데요. 몇 번째에 어떤 수가 나오느냐를 구할 때 등차 수열의 일반항 구하기라고 한다고 합니다. 한번 같이 일반항 구하는 것도 알아볼 건데요. 방금 전에 했던 13579, 저는 계속 13579만 가지고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두 번째 항에서 첫 번째 항을 뺐을 때 2, 3에서 1을 뺐을 때 2가 나온다고 했고 동일하게 네 번째, 세 번째 뺐을 때도 2, 쭉쭉쭉 했으면 아까 이렇게 나온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이것들을 한번 다 더해보면 지워지는 숫자들이 보입니다. 네. 그러면 결국에 남는 거는 다 지워지고 여기는 A의 n이 남겠죠. 그리고 여기는 맨 처음에 있는 A의 1이 남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A n-1개의 공차가 남게 돼서 이러한 식을 보이게 됩니다. 그러면 식을 조금 더 간단하게 보면 AN만 남기고 옆으로 넘겨서 저렇게 살펴보면 저게 일반항 구하는 식이라고 나올 수 있고요. 저희가 아까 전에 말했던 2n-1은 그것을 연결해서 이렇게 표시된 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등차 수열에서 또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요. 그건 바로 등차 중앙입니다. 세 수인 A, B, C가 차례대로 있을 때 등차 수열을 이룰 때 B를 A와 C의 등차 중앙이라고 하는데요. 한번 예를 들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A에 n이라는 숫자가 있고 공차가 D이기 때문에 앞수는 D를 빼주고 뒤에 수는 D를 더해줬을 때 양쪽에 있는 수를 한번 제가 더해볼 거예요. 그러면 D가 -D 플러스 D이기 때문에 사라지고 저희는 EAN이 남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가운데 수는 양수의 2배인 것을 저희는 알 수가 있고요. 다시 한번 ABC로 확인을 해봤을 때
2배의 이 b는 양쪽 수를 더한 것과 같다. 그렇다면 b는 ac를 더해서 나누기 2를 한 것과 같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혹시나 저같이 잘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 제가 쉽게 예시를 한번 드려봤습니다. 1, 3, 5, 7, 9, 11, 13까지 한번 적어봤을 때 5, 7, 9를 선택을 해서 보면 7은 5하고 9 더해서 나누기 2 한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신기한 거는 등차 수열은 바로 연속된 수가 아닌 일정이 떨어져 있는 항들에서도 등차 중앙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3, 7, 11을 봐도 7은 3 더하기 11 나누기 2라고 표현할 수가 있고요. 1하고 13도 7은 1하고 13을 더해서 2를 나눴을 때 이렇게 표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등차 수열의 합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등차 수열의 합은 첫 항부터 n번째 항까지의 합을 이야기합니다. 그냥 첫 번째 항부터 쭉쭉쭉 해서 a, n까지의 항을 다 더한 거를 sn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sum이라고 합 이야기할 때 그런 s를 사용해서 sn이라고 하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그럼 제가 sn을 한번 거꾸로 한번 써보겠습니다. 그러면 a의 n이 맨 첫 번째 오고 a의 n-1이 그 다음 번째 쭉 해서 a의 첫 번째까지 되겠죠. 이 친구들 두 개, 이 첫 번째 한끼리 한번 제가 더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번항 구하기를 앞에서 했듯이 a의 n은 a1 첫 번째 항 플러스 n-1d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러면 두 개를 더했을 때는 이렇게 쓸 수가 있고 결국에 남는 건 이게 두 개가 합쳐졌기 때문에 2a1 더하기 a n-1d라고 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항을 제가 더해보도록 할 건데요. 두 번째 항도 동일하게 더하고 나면 이렇게 똑같은 결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저희가 sn을 다 더했을 때에는 이 sn은 여기 n이 이게 항수예요. 항수만큼 이렇게 동일하게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sn은 이라고 표시했을 때 조금 전에 앞에 있었던 여기 2를 넘긴 것 뿐이에요. 그렇게 해서 풀었을 때 이렇게 되고 마지막에 얘는 정리해서 푼 거고 얘는 n의 식으로 풀었을 때 n의 2차 식으로 풀어낼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등차 수열이 저희 문제 해결 전략 어디에 나와 있는지 봤을 때 2단계에 나와 있는 문제를 제가 한번 가지고 왔습니다. 지하철이 종점에서 출발하여 첫 번째 역에서 12명, 두 번째 번에서 16명, 세 번째 번 역에서 20명 등과 같은 방법으로 승객을 태웠습니다. 이 지하철은 15번째 역에서 몇 명의 승객을 태우겠는지 알아보시오 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저희는 맨 처음에 이야기한 것처럼 여기 안에서도 수의 규칙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어떤 규칙이냐면 4씩 띄어진다라는 그런 규칙들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아이들과 자연스럽게 수의 규칙을 먼저 찾아보고 그 다음에 그럼 그 다음번에 역에서 몇 명이 탈까? 그 다음 역에서는 하면서 아이들하고 질문을 통해서 문제를 풀어볼 수가 있고요. 아이들은 이게 수열이라고 생각은 하지 않지만 자연스럽게 수열이라는 것을 접하고 경험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조금 더 나아가서 아이들한테 수열의 합 같은 것도 알려줄 수가 있고 등차 중앙이라는 것도 알려줄 수가 있습니다. 아이들과 하나하나 해가면서 이렇게 경험을 해보고 나면 아이들이 나중에 고등학교 올라갔을 때 이게 내가 했던 거구나 라고 조금 더 쉽게 수열을 접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등차 수열은 여기까지고요. 그 다음에는 백수정 선생님께서 등비 수열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등비 수열을 설명할 백수정입니다. 수열에서 가장 기초가 되는 두 가지 수열이 등차 수열과 등비 수열인데요. 먼저 간단한 예로 등비 수열에 대해서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써 있는 것처럼 3, 6, 12, 24, 48 순서대로 나열된 수열이 있는데요. 이 수들 사이에 일정한 규칙성이 있기 때문에 이 수들을 수열이라고 했을 거예요. 그래서 어떤 규칙성이 있나 살펴봤더니 모두 전항에 곱하기 2를 동일하게 해서 만들어진 수열이라는 것을 금세 알아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주목해야 될 것은 등비라는 단어인데요. 등비는 이웃하는 두 항 사이의 비가 항상 일정하다, 같다라는 뜻으로 보시면 됩니다. 살펴보면 첫 항분의 두 번째 항은 2, 그리고 두 번째 항분의 세 번째 항도 2, 그리고 세 번째 항분의 네 번째 항도 동일하게 2라는 숫자가 나오는데요. 이때 이렇게
동일하게 나오는 이 B를 공B라고 하고 영어로는 common ratio, 그래서 알파벳 R로 나타냅니다. 이것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등비수열이란 일정한 수를 계속 곱해서 만들어지는 수열, 동일한 말로 연속되는 두 항의 비가 항상 일정한 수열을 말하고요. 이 이웃하는 두 항 사이의 일정한 비를 공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등비수열의 일반항에 대해서 방금과 같은 수열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일정하게 곱하기 2를 해서 만들어진 수열이 있고요. 첫 번째 항은 첫 번째 항 A1은 3, 두 번째 항은 첫 번째 항에 곱하기 2를 해서 만들어진 수열이고요. 세 번째 항은 첫 번째 항에 곱하기 2를 두 번 해서 만들어진 수열입니다. 마찬가지로 네 번째 항은 첫째 항 3에 2를 세 번 곱해서 만들어진 수열이고요. 이 수열에서 볼 때 n번째 항은 첫째 항 3에 2-1, 즉 공비에서 n-1승을 한 것과 동일하다고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조금 더 공식화 시켜보면 규칙성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이 노란색 수들의 규칙성을 보면 왼쪽에 있는 것보다 오른쪽에 있는 수가 하나씩 작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고요. 이것을 일반항을 구하는 공식으로 정리해보면 A의 n은 A1 곱하기 R의 n-1이라는 식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등비중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등비수열을 이루고 있는 세 수에서 가운데 항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등비중항이고요. 예를 들어서 A, AR, AR 제곱이라는 수들이 있습니다. 이 수가 등비수열이라는 것은 금세 알아챌 수가 있는데요. 곱하기 R을 해서 만들었고 또 곱하기 R을 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등비수열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이웃하는 세 수에서 등비중항, 즉 가운데 있는 항은 AR이 되겠고요. 이 AR과 옆에 있는 항들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양 사이드에 있는 것을 곱해봤더니 A 곱하기 AR의 제곱은 A 제곱, R 제곱, 즉 AR 전체의 제곱이 되기 때문에 세수 A, B, C가 차례대로 등비수열을 이루고 있을 때 가운데 항의 제곱은 양 사이드의 곱과 같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등비수열의 합은 아까 등차수열의 합과 마찬가지로 첫 번째 등비수열의 첫 항에서부터 n번째 항까지의 합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식으로 나타내보면 SN은 첫째 항 A1 플러스 A1R 플러스 A1R의 제곱 쭉쭉쭉쭉 나가다 보면 A1R의 n-1승으로 나타낼 수 있고요. 이 양쪽 변에 똑같이 R을 곱해보았더니 R 곱하기 SN은 그 밑에와 같은 식으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이 두 식을 한번 빼보면 사라지고 이렇게 쭉쭉쭉쭉 사라져서 결국에 남게 되는 거는 1-R 해서 SN으로 묶이게 되면 남아있는 건 A1 마이너스 A1의 R의 N승만 남아있게 됩니다. 이 식을 S에 관한 식으로 정리해 보았면 이렇게 나타나게 되고요. 이때 한 가지 주의해야 할 것은 1-R로 양변을 나눈 꼴이 되기 때문에 나누는 수 1-R은 0이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R은 1이 아닐 경우에 이 식이 성립하게 됩니다. 앞과 같은 식이고요. 그런데 R이 1인 경우에는 공비가 1인 경우에 그러니까 이때도 과연 등비수열이 성립할까를 생각해 봤더니 R이 1인 경우에는 A1도 A1, A2도 A1, A3도 A1 쭉쭉쭉 가다 보면 결국엔 A의 n번째 항도 A1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가 1, 즉 공비가 1일 때는 A1이라는 수열이 n번 더해져 있는 것으로 계산하면 되고요. 이거는 헷갈리실까봐 아까 AN, 즉 일반항이랑 등비수열의 합 공식을 한 번 더 적어둔 거고요. 마지막으로 저희 교재에 있는 문제에서 등비수열이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문제 해결 전략 2단계에 있는 문제이고요. 제가 문제를 한번 읽어보면 직사각형 모양의 종이를 반으로 자른 뒤 두 장을 겹쳐서 또 반으로 자르고 다시 겹쳐서 반으로 잘랐습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10번을 잘랐을 때 만들어진 직사각형 모양의 종이는 모두 몇 장인지 알아보시오. 자, 먼저 반 접어서 한 번을 자르면 2장, 그리고 또 두 번째를 자르면 4장, 쭉쭉쭉 자르다 보면 8장, 10장 쭉쭉쭉 해서 10번째 했을 때는 얼만큼 나오는지를 구하는 건데요. 곱하기 2 곱하기를 쭉 2에서 하는 것을 보고 저희가 이것이 등비수열임을 알 수 있습니다. 즉 2가 10번 곱해져서 만들어진 수열이므로 2의 10승에서 1024장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피보나치 수열을 조영민 선생님이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2조의 세 번째 발표자 조영민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설명드릴 수열은 피보나치 수열인데요. 피보나치 수열은 토끼에서 출발했다고 알려져 있죠. 이탈리아의 수학자 레오나르도 피보나치의 저서 3반서에 보면 이런 말이 있다고 해요. 벽으로 둘러싸인 곳에 토끼 한 쌍을 두고 만약 각 쌍이 두 번째 달부터 매달 토끼를 한 쌍씩 낳는다고 가정한다면 그 해에 얼마나 많은 쌍의 토끼가 생산되겠는가, 이런 질문을 던졌다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는 피보나치 수열을 지금 이제 알아보기 위해서 이 말을 수로 한번 풀어보고 각 매달의 토끼 쌍의 수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째 달, 전제부터 다시 말씀드리면 두 달이 지난 후부터 매달 암수 한 쌍씩을 낳는 토끼 암수 한 쌍이 첫째 달에 존재합니다. 그럼 둘째 달에는 아직 번식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대로 이 한 쌍만 있게 됩니다. 그럼 셋째 달, 이제 번식을 시작하겠죠. 한 쌍이 한 쌍을 낳아서 이제 두 쌍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두 쌍은 기존의 한 쌍과 셋째 달에 태어난 새로운 한 쌍으로 분류할 수 있겠죠. 그럼 이 여기까지 조건으로 넷째 달의 쌍의 개수를 구해보도록 할게요. 의미하는 바가 같은 것끼리 색을 한번 같게 해봤거든요.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존 한 쌍 더하기 그 한 쌍이 낳은 한 쌍, 그리고 셋째 달에 태어나 아직 번식 능력이 없는 새로운 한 쌍이 더해져서 넷째 달에 세 쌍이 되겠고, 괄호로 묶어주면 1 더하기 2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넷째 달의 세 쌍은 기존의 두 쌍과 넷째 달에 태어난 한 쌍으로 분류할 수 있겠죠. 그럼 다섯째 달은 이 기존의 두 쌍, 그리고 두 쌍이 낳은 두 쌍, 그리고 아직 번식 능력이 없는 한 쌍으로 구성될 겁니다. 괄호로 묶어본다면 또 2 더하기 3으로 볼 수 있겠고, 다섯 쌍이 될 겁니다. 한 번만 더 해볼까요? 다섯 쌍은 또 기존의 세 쌍, 그리고 새로운 두 쌍. 그래서 여섯째 달은 이 세 쌍, 그리고 세 쌍이 낳은 세 쌍, 아직 번식 능력이 없는 두 쌍이 합해져 여덟 쌍이 될 거고, 괄호로 묶으면 3 더하기 5로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제 규칙이 보이시지 않나요? 네, 앞에 것 두 개를 합하면 계속 다음 달의 개수가 나오는 걸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이렇게 보면 5 더하기 8이 13, 8 더하기 13은 21, 13 더하기 21은 34. 이런 규칙을 보이며 나아가는 걸 알 수 있고, 이렇게 규칙이 있기 때문에 이건 수열을 이루고 있다고 할 수 있겠죠. 즉 피보나치 수열이라는 건 A1이 1이고 A2도 1일 때 AN 플러스 2는 AN 플러스 1 플러스 AN이다. 이런 관계식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이렇게 수열을 발견했지만 사실 이렇게 제한된 여러 가지 조건 아래 토끼 번식이라는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비현실적이라는 비판을 받았다고도 합니다. 그러나 피보나치 수열은 실제로 우리 자연 속에서도 다양한 모습으로 존재하고 있는데요. 우선 붓꽃, 채송화, 코스모스, 해바라기 등과 같은 꽃은 그 꽃잎 횟수가 피보나치 수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또 이런 앵무족의 나선형 구조는 한 변의 길이를 피보나치 수로 하는 정사각형이 차례로 이렇게 이어붙여진 모양으로 그 안에 4분원을 그린 모양이 나선원과 같다고 합니다. 또 가장 아름답고 조화로운 비율이라고 알려진 황금비에 해당하는 것들인데요. 피보나치 수열에서 인접한 이렇게 두 항의 비율 값을 이렇게 표로 나열해 봤는데요. 그 값이 황금비에 수렴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피보나치 수열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그럼 문제 속에서의 피보나치 수열의 모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해결 전략 우리 교재 C단계에서 가져와 봤는데요. 영호는 분수에 대해 공부를 하다가 아래와 같이 규칙에 따라 늘어 놓았습니다.
영호가 만든 규칙을 설명하고 가나다에 알맞은 분수를 구하시오. 분수를 보면 규칙 없이 나열된 것처럼 보이지만 분모, 분자 따로 생각해 본다면 빈칸을 채울 수 있겠죠. 첫 번째 분모 더하기 두 번째 분모는 세 번째 분모가 되고 두 번째, 세 번째 분모를 더하면 네 번째 분모가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가는 8 더하기 13이 분모가 되고 3 더하기 5가 분자가 돼 21분의 18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네, 21분의 8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가, 나, 다 이런 식으로 구한다면 답이 이렇게 나올 거고 네, 피보나치 수열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려봤는데 이해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발표는 장기태 선생님의 개차 수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개차 수열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 장기태 교사입니다. 자, 이런 수의 나열이 있다고 우리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여기서 우리가 한번 규칙을 찾아볼까요? 그럼 우리가 배운 등차라는 규칙이 있는지 등비라는 규칙이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어떤 것 같으세요? 어떤 규칙이 있는 것 같으세요? 없죠? 그러니까 등차나 등비에서 규칙을 찾을 수 없다면 자, 이제 개차라는 그런 수열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개차라는 것은 각 항의 그 차이를 말을 해요. 그럼 2하고 4는 3이고 4하고 9는 5고 9하고 16은 얼마인가요? 7이죠? 그래서 이렇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래의 수열은 본 수열은 어떤 그 수열로서의 특징을 갖고 있지 않지만 그 개차 수열이 바로 등차 수열을 이루는 거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자, 첫째 항이 3이고 공차가 2인 등차 수열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나중항에서 이제 먼저 항을 이제 마이너스 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A라는 것은 원래 그 수열을 말을 해요. 위에 우리가 규칙을 쉽게 볼 수 없는 그런 수열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자, 요런 B는 그 원래 수열의 개차 수열을 의미하는 거고, 원래 수열을 A라고 놓고, 자, 그 개차 수열을 B라고 놨을 때, 요 B는 자, A의 개차 수열을 이렇게 부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원래 수열의 일반항을 한번 알아볼 텐데요. 자, 그러면 자, 원래 수열 두 번째 항에서 첫 번째 항을 뺐을 때, 또 세 번째 항에서 두 번째 항을 뺐을 때, 자, 그러면 이 개차 수열이 이렇게 쭉 나올 텐데요. 그거를 쭉 가서 자, 원래 수열의 n항에서부터 그 바로 앞에 항인 원래 수열의 n-1항을 이렇게 빼주면 그것은 바로 이 개차 수열의 항이 나타나는데요. 개차 수열의 항은 n항까지 가는 것이 아니라 n-1항까지 가게 됩니다. 이걸 이렇게 표시를 해줬고요. 자, 그러면 이것을 이렇게 쭉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자, 여기서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해갖고 중간에 모든 항들이 삭제가 되겠죠. 남는 것은 이렇게 자, 여러분이 보시듯이 AN과 그 다음에 마이너스 AN, 그러니까 원래 수열의 첫째 항이 남고요. 여기는 개차 수열의 첫째 항부터 n-1항까지의 합이 남겠죠. 자, 그리고 이제 시그마 기호를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바로 여기서 모든 것을 더해준 거를 저렇게 기호로 나타낸 겁니다. 자, 시그마는 아까 우리 이혜리 선생님께서 그 S를 아까 표현하실 때 발음 아주 좋게 표현을 하셨는데 이제 썸이라 그러셨잖아요. 그쵸? 썸의 첫 글자가 S잖아요. 그럼 그 S 알파벳 S하고 이렇게 매치되는 그리스어 알파벳이 시그마예요. 그래서 그 대문자를 나타낸 거예요. 시그마. 저것도 그냥 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자, 시그마 기호 밑에 K는 1이라고 나와 있는 것은 K의 1항이라는 얘기예요. 1항부터 n-1항까지. 근데 요 K의 값이 들어가는데요. 그 K가 바로 여기, 그러니까 개차 수열의 항수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자, 요건 이제 2항을 해서 이렇게 또 표시를 할 수 있겠죠. 예를 들면, 원래 수열의 그 세 번째 항은 원래 수열의 첫 번째
더하기 예, 개차 수열의 자 첫째 항부터 예, 세 번째 항 마이너스 1, 즉 두 번째 항까지 더한 그 합을 이렇게 이렇게 다 모두 합해주면은 예, 자, 본래 수열의 세 번째 항이 나타난다는 얘기입니다. 원래 수열의 첫째 항은 1이었고요. 예, 개차 수열의 그러니까 두 번째 항까지 덧셈이 되겠죠. 그러니까 3하고 5라는 뜻이죠. 그럼 이렇게 더하면 이렇게 9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쉽게 시각적으로 보시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자, 여기 대해서 우리가 또 조금 더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자, 요거는 우리가 아까 등차 수열 합 구할 때 이일의 선생님께서 설명해 주신 내용이고요. 요거를 이제 참고하셔 갖고 아까 이제 우리 이혜희 선생님께서 자세히 설명해 주셨기 때문에 좀 간단히 넘어가겠습니다. 요거를 그 n에 대한 그 식으로 이렇게 표시를 한 거예요. 예, 표시를 하시고,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그 개차 수열의 첫 번째 항부터 n-1항까지 합이 되겠죠. 예. 그래서 요거를 n으로 자 n의 그 n에 대한 식으로 표현하면 n의 2차식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 우리가 조금 전에 봤던 원래 수열의 n항을 구하는 공식에 대입을 하면 원래 수열의 첫 번째 항은 1이었으니까 1을 더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개차 수열의 1항부터 n-1항까지 합이 n의 제곱 마이너스 1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대로 써주시면 돼요. 자, 그럼 결국에는 n의 제곱만 남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건 바로 일반항을 n의 제곱으로 나타낼 수 있겠죠? 그럼 이거는 사각수가 되나요? 그쵸? 예. 자, 그리고 이제 또 다른 그 수열로 한번 우리 알아보겠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그 수를 이렇게 보니까 이제 원래 수열로서는 이제 등비나 등차의 그런 모양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 개차를 가지고 예, 수열을 한번 어떤 수열인지 봤더니 예, 6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쵸? 그럼 첫째 항이 6이고 공차가 6인 등차 수열이 되겠죠? 예. 그러면 요게 그 저쪽에 보시면 예, 저 위에 그 박스를 보시면 저게 개차 수열의 합을 가지고 원래 수열의 n항을 구하는 공식, 우리가 조금 전에 보신 그 공식이고요. 예, 그걸 바로 이렇게 나타낸 거예요. 첫째 항이 2고, 그쵸? 그리고 요거는 그 개차 수열의 합인데 1항부터 n-1항까지 합이죠. 그런데 이 개차 수열이라는 것은 예, 그냥 6씩 이렇게 더해지잖아요. 그쵸? 그러면 만약에 이거를 1, 2, 3, 4 이렇게 나면 6씩 그냥 곱해진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6으로 표현을 한 거고 K는 그냥 이렇게 놔두면 예, 여기 이제 요 수가 1, 2 증가되면서 대입이 되는 거예요. 그쵸? 이렇게 됐고 요걸 또 이쪽으로 이렇게 좀 보기 쉽게 표현을 하면은 2 플러스하고 6을 앞으로 이렇게 예, 빼줘서 예, 그냥 어떤 자연수 합에다가 6씩 이렇게 곱해준 그런 형식으로 표현을 한 겁니다. 예. 그래서 요것도 우리 등차 수열의 합을 구하는 예, 그 공식을 적용해서 n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면 n의 2차식으로 표현이 돼요. 그래서 원래 수열의 일반항은 3n제곱 마이너스 3n 플러스 2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 실제로 예, 여러분이 몇째 항을 대입을 하시면 원래 수열의 항이 나와요. 자, 자료를 보시고 한번 예, 생각하실 수도 있겠죠. 예. 자, 그리고 이제 개차 수열을 이제 조금 전에 이제 표현한 것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조금 다르게 한번 표현해 볼게요. 예, 거의 똑같은 내용인데요. 이 다음에 나올 예, 문해전에 있는 그 예시에 이제 적용할 예, 그런 내용을 잠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원래 그 본 수열이죠. 근데 이 수열로서 어떤 등비나 등차의 그 수열 그 모양을 우리가 알아볼 수 없기 때문에 개차를 한번 이제 알아보는 거예요. 자, 그럼 개차는 이제 B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자, A의 첫째 항은 그냥 A 첫째 항이 되겠고요. 두 번째 항은 첫째 항에다가 그 개차를 더해주면 바로 두 번째 항이 되겠죠. 그러면 세 번째 항은 예, 첫 번째 항에다가 예, 요 B2를 더해주면 되는데 이게 예 이렇게 되는데 요거는 요 합을 나타내야 되는데 좀 이게 프린트가 예, 요걸 수정을 못했어요. 예, 합을.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이런 거죠.
기차 수열의 1항부터 2항까지 합이에요. 그렇죠? 이걸 시그마로 표현해 드렸어야 되는데 이렇게 나타났네요. 그러니까 이걸 보시면 돼요. 여기서 이제 풀어서 나타내 드렸거든요. 예. 그러면 n의 그 A의 원래 수열의 세 번째 항은 원래 수열의 첫 번째 항에다가 개차 수열의 첫 번째, 두 번째 항을 더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원래 수열의 네 번째 항은 원래 수열의 첫 번째 항에다가 개차 수열의 첫 번째 항부터 3항까지 예, 더했다는 얘기죠. 그럼 결국 원래 수열의 그 항수에서 그 항이 이제 앞에 것, 그러니까 마이너스 2라는 셈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도 개차 수열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결국에는 똑같은 모양이 나오죠. 여기서 주의할 것은 이 시그마를 표시할 때요. 예, 첫 번째는 1부터 시작을